오늘 나눌 얘기는 지난 10월 2일에 이제 RCC에서 열렸던 제2회 EOF 국제 모임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중 일부를 이렇게 소개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 제1회 EOF 대회는요, 2020년, 2년 전에 11월 19일에서 21일까지 이제 이탈리아 아시시에서 열렸습니다. EOF는 이코노미 오브 프란치스코의 경제라는 뜻이고요. 그 EOF 대회는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제안해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그 오늘날의 경제 상황을 보니까 이것을 지금 기존의 경제학자들이나 기존의 경제인들을 설득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 미래의 경제의 주역들이 될 그 젊은 경제학도들과 청년 기업인들, 그다음에 젊은 체인지 메이커, 이제 우리말로 뭐 활동가 정도로 해석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젊은이들과 대화를 해서 미래의 경제를 바꿔나가는 것을 일찌감치 시작하시고 싶다. 이런 프로젝트를 세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제1회 EOF 대회, 제2회 EOF 대회, 그다음에 올해 또 제3회 EOF 대회가 열리고 이거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실 그런 계획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의 교황 명칭이 프란치스코잖아요.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쓰셨기 때문에 여기에 더 크게 이제 올인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님의 이 젊은 경제학도들과 청년 기업인들, 체인지 메이커들한테 보낸 편지에서 발단이 되어서 이 대회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행사를 이제 그 꾸려 나간 사람들은 아시시 교구에서 일단 발벗고 나서서 많이 도왔고요. 가톨릭 교구의 아시시 이제 현지 교회가 있는 곳이고, 그다음에 아시시 시 당국도 많이 도왔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시시의 유명한 그 세라핌 천사 교육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장애인 복지를 이탈리아 전역에서 이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EOC가 포칼라리 운동의 모두를 위한 경제 EOC가 이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젊은이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오늘날 인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이번 대회에서는 기존의 경제와는 다른 종류의 경제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젊은 여러분과 만나고 싶다. 경제와 발전에 대해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해보자. 그리고 오늘날의 소비와 낭비의 문화에 맞서 싸우자. 그리고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경제 패러다임을 한번 만들어 보자, 같이. 그 다음에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해 보자. 그래서 여러분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변화의 과정이 널리 전파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이제 1회 EOF 대회가 이제 열렸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어가기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또 각 대륙별로 여러 가지 그 행사도 있었고 나라별 연구 모임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또 1년간의 그런 그 결실을 이렇게 다 한데 모으기 위해서 제2회 EOF 대회가 작년 10월 2일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시시에서 이 대회를 열었는데 이제 그 온라인으로 이제 각 4시간 가까이 이렇게 젊은이들이 이렇게 이 행사를 꾸려 나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다양한 인종과 문화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사회를 봤고요. 특이한 점은 여기 가운데 있는 이 남자 젊은이는 이슬람 신자예요. 이슬람 신자인데 이렇게 앞에서 주역의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이 대회가 열린 장소는 아시시의 몬테 프루멘타리오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이태리 말로 이제 곡물더미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프란치스코 성인이 이제 이렇게 이 프란치스코 회를 이렇게 설립하시고 나서 이렇게 몇 세기가 지나서 15세기 말경에 가난한 농부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이제 소작농이었으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입장이었는데 곡물을 먹을 걸 줄 뿐만 아니라 그 종자를 나눠줘서 그 다음에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게 돕는 그런 종자를 나누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의 수사들과 몇몇 성직자들의 후원 속에서 16세기, 17세기 이탈리아 전역으로 확대되었던 몬테 프루멘타리오 바로 그 장소에서 제2회 EOF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EOF 대회에 여러 가지 내용들도 있고 사실은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여러 그런 시들과 그런 아름다운 그런 여러 가지 그 찬가들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런 것들 전부 이제 전해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데요. 오늘은 학술 부분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EOF 미니 학술 세미나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그 다양한 그런 내용을 전부 전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굉장히 간추려서 짧게 이 학술 대회가 마련이 됐고요. 그 제목은 Between the Already and the Not Yet. 그래서 이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있는 기존의 경제와 아직 오지 않은 경제.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왼쪽에는 패널 중에 유명한 제프리 sak스가 앉아 계시고요. 그다음에 그 오른쪽에는 이제 이탈리아 룸사 대학의 이제 한 젊은 경제학 박사인데요. 파울로 산토리라고 하는 박사고요. 이 사람이 진행자고,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젊은 연구자 이 사람이 사회자고, 젊은 연구자 4명과 그다음에 이제 이 코멘트를 해줄 이제 기존의 경제학자 중에 한 분인데요. 헬레나 올포드라고 하는 이제 수녀님입니다. 이분 포함해서 아까 제프리 sak스 이렇게 이분들이 이제 코멘트를 하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왼쪽서부터 영국 사람이고, 이제 이 수녀님은 로마에 계시고, 또 오른쪽에는 브라질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왼쪽 아래 스위스 사람,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 포르투갈 사람, 이분들 화상으로 연결이 돼서 RCC에서 현지 중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젊은 연구자인데요. 이름은 줄리아 위도운이라고 하고 케임브리지 대학 경제학 박사 과정이 있다고 하고요. EOF 연구자 모임에 이렇게 참여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했던 연구 프로젝트 제목은 공감 능력과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을 위한 포용적이고 유용한 행복 측정 방식을 고안하기. 어렵죠. 말이 길죠. 뭔가를 측정하고 싶어 하는 건데, 그 행복을 측정하고 싶다고 합니다. 왜 행복을 측정하고 싶다고 할까요? 웰빙을.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는 GDP를 주요 경제 지표로 봤죠. 국내 총생산. 그런데 이 GDP가 과연 그 나라의 국민의 행복 지수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GDP가 큰 나라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말 행복하다고 느낄까? 그럼 경제학에서 GDP와는 별도로 행복, 웰빙을 측정하는 방식을 개발하는 것은 과연 가능한가? 그래서 가치 있는 것들의 가치를 측정하려는 시도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측정은 윤리적인 문제하고 귀결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오늘날 글로벌 문제에 공동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이 측정을 할 때 여러 공동체들과 여러 문화권, 여러 지역들이 공동선에 대해서 유익한 대화, 토론을 나눌 수 있도록 널리 통용될 수 있는 그런 척도, 공통된 척도가 필요하고 공통된 기준점들이 필요하다고 이제 이분 연구자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측정 방식들이 이런 공동선에 도움이 되는가? 그 다음에 이런 의사결정 과정을 인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 측정 방식들이 혹시 그 승자들에만 유리한 방식은 아닌가? 결국 여기서 나온 연구 결과들이 가난한 이들이나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더 그 여건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측정 방식들은 혹시 아닌가?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하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날 코로나 문제, 난민 문제, 고독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은 모두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런데 어떤 것들을 측정을 해야 될지, 이걸 따로따로 측정해야 될지, 이렇게 복합적으로 함께 측정을 해야 될지, 행복, 그다음 복지 후생에 대한 측정의 책임은 어느 주체에게 있는가, 어떤 방식으로 측정을 해야 될까, 이제 이분의 그런 상세한 연구 주제로 들어가면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요. 그리고 그 행복에 대한 측정을 얘기할 때 인간의 그 번영, 영어로 human flourishing이라고, 인간의 번영을 측정한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부유함과 물질적인 면이 증가하더라도 다른 면은 더 빈곤해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의 행복과 번영 수준이 더 낮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어느 모로 보나 더 부유해졌는가? 라는 그런 질문은 바로 철학적 접근이고, 이런 철학적 접근이 중요해졌다는 거죠. 단순히 GDP 총액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행복하다, 저 사람들은 불행하다라고 잘라서 말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웰페어의 그런 측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그 연구자들이 기존에 이미 강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프리 sak스도 이제 있었고요. 그런 웰페어, 개인의 복지에 대한 측정 방식을 보다 포용적인 방식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 이제 이 연구자의 그런 포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또 연대의 경제라는 거에 관심이 있는데, 이게 프란치스코의 경제하고 같이 여러모로 연결이 되는 경제
그런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연대의 경제에서는 재화를 볼 때 이 재화에 각각의 개인들이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재화라고 해도 각자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이러이러한 재화가 있어.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려 있고, 그다음에 이러이러한 경제 여건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잘 살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그 재화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 각자의 능력이 다 달라요. 그리고 또 성격도 다르고 여건이 더 달라요. 그리고 그 재화 각각이 개인에게 줄 수 있는 의미도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외적인 수치로 그 경제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도를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고, 이 내용을 기존에 하고 있던 제라르드 지라디라고 하는 이제 기존의 연구자와 함께, 이 사람의 멘토인데 이제 올해 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이렇게 이분이 간략하게 자기 연구를 소개했습니다. 예, 두 번째 젊은 연구자는 그 브라질 캠피나스 대학 유니캠프라고 이렇게 줄여서 말하는 그 대학의 그 한 연구자인데, 에너지 전환 시대의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환경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환경 분야에, 녹색 분야에 그 재정을 많이 투입해야 된다. 모두가 얘기하죠. 그런데 그런 녹색 재정 정책을 이렇게 그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에 주의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더 효율적인 녹색 그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런 정책 연구를 이제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녹색 재정 정책들을 통합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분은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탄소세와 공적개발은행을 결합해서 그 에너지 전환 과정을 계속 가속해 나갈 수가 있는지, 이것도 이제 이분의 작은 연구 주제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결국은 에너지 전환 정책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 이 사람의 이제 연구 목표인데, 이것을 이제 그 연구자들, EOF 연구자들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보다 홀리스틱, 보다 전체론적인 관점에서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환경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재정을 투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그 가난한 이들이 그 숨어 있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종종 가장 큰 값을 치르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분들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가장 큰 희생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두 연구자가 발표를 했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성학들이 코멘트를 합니다. 먼저 제프리 삭스의 코멘트입니다. 이분은 잘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다음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교 지속 가능한 발전 센터 소장이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경제 시스템의 전환의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우리의 현재 경제 시스템은 지나친 양극화로 숱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고, 이러한 전환의 시기에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지금 이 두 연구자의 연구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은사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젊은 시절에 경제학부를 했을 때 바로 자기를 가르쳐줬던 그 사이먼 쿠즈네츠라고 하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이먼 쿠즈네츠는 바로 GDP 그 척도를 개발한 경제학자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그 GDP 척도를 개발한 경제학자 본인이 GDP는 경제 규모의 사이즈의 측정 척도일 뿐이지 웰빙의 측정 척도는 아니라네. 이 말을 이제 이 제프리 삭스 이제 그 제자에게 여러 차례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GDP는 사이즈만 측정하는 것이지 웰빙, 행복을 측정하는 척도는 아니라네. 그러니 착각하지 않게 주의하게. 그리고 GDP는 제프리 삭스가 보기에는 200년 전, 250년 전 경제학이 태어나고 나서 이렇게 근대로 접어든 이 모든 과정에서 또 대공황을 겪었을 때 모두가 가난했을 때는 이게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GDP가 크면 행복도 커지는 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GDP가 크다고 해서 행복 지수도 올라가는 그런 상관관계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제에 행복의 개념을 도입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가난의 문제를 GDP가 작으면 가난하다 이렇게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 그 가난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기아 문제, 깨끗한 식수의 문제, 영양 문제, 보건 의료 문제, 교육 소외 문제, 디지털 소외 문제 등 다양한 요인들이 경제적 행복에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또 마리아나의 녹색 에너지로의 전환에서의 정책 연구와 관련해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생태 회치 찬미받으소서에서도 강조되지만 우리는 이런 그 시급한 환경 관련 현안들을 실천해야 되는 시점에 있고 이를 위해서 재정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연구를 통한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적절하고 적극적인 연구자로서의 선택이라고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코멘트에 나선 분은 헬렌 올포드 수녀님인데요. 이분은 지금 현재 로마 그 안젤리쿰 대학 사회과학대 학장입니다. 그 도미니카 수녀회 소속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영국 사람이고 케임브리지 대학 경영 엔지니어링을 전공한 경영학 박사입니다. 그리고 현재 교황청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 자문위원이라고 합니다. 이분 얘기는 그 EOF의 젊은 연구자들과 이렇게 대화할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성 요한 바울 2세 교황 말씀처럼 대화와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고 상호간에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는 것은 경제 이론의 기존의 이론 이미 already로부터 아직 오지 않은 not yet EOF 그 경제 이론을 향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EOF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좋은 삶이란 뭘까? 행복은 무엇인가? 성공적인 공동체란 무엇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 목표들을 경제적으로 실현하는 방식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이 EOF 연구자들의 목표이고, 근대 경제학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근대 경제학은 계몽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태어났죠. 그래서 계몽주의 경제학의 입장에서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좋은 삶이란 뭔가, 행복은 뭔가, 성공적인 공동체란 뭔가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긴 하는데 사적인 영역에서만 합니다. 개인적인 영역에서만. 그러면서 공적인 영역에 대한 관점은 굉장히 결여가 되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몽주의 경제학은 250여 년 전 이 경제학이 태어날 그 시대의 상황에서 나온 이론이었고 그 시대에는 나름대로 기여를 했고 이제 나름대로 한 걸음 나아가는 발전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아직 오지 않은 그런 경제 이론을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 중에 하나는 아까 그 젊은 연구자 중에 그 줄리아라는 그 연구자가 측정을 하고 싶다 그랬죠. 행복을 측정하고 싶다. 이런 합당한 측정 방식을 고안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분이 기억하고 있는 두 구절이 있는데 측정되지 않는 것들은 중요한 것들이 아니다. 그 다음에 다시 측정되는 것들은 측정될 수 없다. 뭐 약간 수수께끼 같은 이 두 가지 유명한 구절을 떠올리시면서 이 두 구절의 긴장 관계 속에서 이 연구를 수행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연구는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 여정의 시작 단계에 있다. 그래서 앞으로 그 EOF의 그 연구의 과정에서 또 이런 새로운 경제 이론 패러다임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올바른 측정 방법, 예를 들어서 행복을 측정한다, 복지를 측정한다,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그런 객관적인 그 측정의 그런 도구들, 기준들을 고안해 나가는 그런 연구에 우리가 여정에 있고 그것을 지금 시작하는 과정에서 이제 줄리아의 연구는 그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데 기여가 될 거라고 이제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안나라고 하는 두 번째 연구자의 프로젝트에 관해서는 구조학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구조학, 특히 인프라 면에서의 구조학에 대한 문제, 녹색 에너지로 전환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기존의 경제 시스템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경제 시스템에서 비롯되는 여러 인프라의 문제들, 그런 구조학의 문제들, 이 안에서 올바른 합당한 재정 정책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서 이제 이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바오로 사도가 나는 내가 하지 않으려는 일들, 나는 내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자꾸만 내가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나로 하여금 내가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들,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게 하는 또 다른 내가 존재합니다. 라고 바오로 사도가 이제 한탄하듯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처럼 이런 구조학은 선의를 짓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은데, 나는 경쟁에서 상대방을 쓰러뜨리고 싶지 않은데, 나는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서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그렇게 하게끔 만드는 그런 기존의 경제 시스템이 있는 것이죠. 이런 구조학에서 해방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연구가 아직 오지 않은 not yet의 경제를 향해서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